분명히 그 처음에 내가 이렇게 운이 좋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효자 상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되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키워드라는 걸 처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걸 처음 켜가지고 키워드 그 출산휴가 카테고리에서 제일 경쟁 강도가 낮은 순으로 하니까 나온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채널 이름이 돈덕후의 머니 생각이라는 그 채널명이에요. 돈덕후님을 모시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덕후님, 간단한 자기소개도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도 같이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두 아이 열심히 키우면서 온라인셀러로 한 2년 조금 지났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돈덕후의 머니 생각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돈 덕후라는 거는 돈에 대해서 덕후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네. 그쵸? 돈 덕질을 하는 돈 덕후. 뭐 이런 의미입니다. 돈 덕후 하면서 또 옆에다가 돈에 대한 생각. 네.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은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하고 그 위탁 판매로 처음 시작했는데, 요새는 이제 뭐 사입도 좀 하고 이렇게 그냥 조금 아주 그냥 정통적인 방식의 그런 온라인 셀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스 쿠팡에서 위탁 상품, 이제 위탁 상품이라는 거는 도매국이라든가 뭐 도도매라든가 이런 데서 물건을 보고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팔리면 주문해서 보내는 방식. 네. 그거랑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잘 팔리면은 이제 사입을 조금 한 다음에 네. 원가를 좀 떨어뜨리고 네. 판매하는 그런 네.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제주처에도 이제 직접 컨택해서 이제 좀 사고 이렇게 잘 팔리는 것들은 좀 재고 두고. 이게 보면은 테크트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내가 국내 재고도 사실 부담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사이트에 있는 거 올려놓고 주문 들어오면 거기서 요청해서 하나씩 보내다가 네. 잘 되면은 그 사람한테 도매로 사서 조금 원가 네, 떨어뜨리고 네, 네. 더 잘 되면은 내가 진짜 원청까지 가고 네, 네. 이게 좀 테크트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제조도 하게 되고.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 단계입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네. 온라인 사업 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좀 이렇게 막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갖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계신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전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어떻게 온라인 사업을 갑자기 직장인이셨다가 갑자기 하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다시피 직장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로는 평생 여기에 매여 있겠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14년 정도 했고요. 그러면서 막 이제 그 사이에 애도 키우고 막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예.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여성이니까 예. 한계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제 돌파구가 생기나 이렇게 막 기웃기웃 거리던 차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런 사업 방식이 있다. 이제 리스크가 최소화되면서 사업은 다 돈 되게 크게 드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제 여행업에 한 14년 정도 종사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직격탄이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올스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침 이제 휴직이 되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시간이 생겼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이제 이렇게 이제 스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되네. 그럼 좀 더 열심히 해볼까? 좀 신이 나는 거겠죠? 하다 보니까 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여행업에 종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일 오래 했던 업무는 그 여행 상품 기획을 했었어요. 되게 제일 재밌지 않아요? 재미있었어요. 현지에 가서도 해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새로운 호텔들 생기면 가서 발굴하고 약간 그게 요즘 소싱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도움 되는 것도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까? 사람들이 이 호텔 좋아할까? 뭐 사람들이 이 관광지 좋아할까? 뭐 사람들이 이 음식 좋아할까? 이런 거 현지에 가서 보고 이제 그걸 구성해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품 보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할까? 팔릴까? 이런 거에 조금 생각을 갖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서 14년 차 했는데 코로나 터지고 그냥 말도 안 되게 진짜 갑자기 하루아침에 진짜 잡을 잃은 사람이 진짜 많을 거예요. 네.
자, 코로나 실직 위기에서 사업가 길로 들어섰습니다. 기분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퇴사하신 거 맞죠? 지난달로 퇴사. 오! 최근에. 축하드립니다. 네. 혹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셔서? 아니요. 아직 이제 갈 길은 먼데요. 네. 다시 그 길로 들어가는 게 맞는 방향 같지가 않아 보여서. 사실은 그만큼보다 더 지금 갈 길이나 뭐 돈으로 말하자면 제가 그래도 14년이나 일했으니까 급여나 이런 건 좀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가능성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은 어쨌든 제 거잖아요. 네. 제가 하는 만큼의 어떤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약간 길을 이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애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 키우면서. 아이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지금 퇴사하신 지 2달 됐어요. 네. 후회는 없어요? 최근에 요새 조금 매출이 안 나와가지고 잠시 나 괜히 했나 이런 생각 좀 했는데 네, 근데 또 이제 뭐 이런 때도 있는 거지라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좀 다르죠. 회사 다닐 때 이 소속감이 있었던 거랑 완전요. 그리고 퇴사하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맞아요, 거랑은 맞아요. 진짜 돈 한 푼 쓰는 것도 맞아요. 진짜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렇죠? 잘 벌어도 불안하고 못 맞아요. 벌어도 불안하고. 맞아요. 불안함이 큰 것 같아요. 한치 앞을 모르니까. 네. 무조건 퇴사를 결정하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네. 무작정 퇴사를 결정하고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진짜 돈덕후님처럼 바로 퇴사하고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시작할 때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퇴사를 하면 갈 데가 없이 막다른 골목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해요? 리스크가 온전히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해보고 그다음에 적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적성에 맞냐 안 맞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수익도 나와야죠. 월급 적성에 먹고 맞는- 살아야 되니까. 네, 그죠. 적성에 맞는 거는 무조건 디폴트로 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나야지만 이제 무언가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거네요. 왜냐면 어쨌든 직업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퇴사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겠죠. 오. 그래서 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여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이걸 병행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운도 실력이에요. 네. 결정을 딱 과감히 내리신 거잖아요. 자, 영상에서 봤는데 제가 네. 회사 몰래 부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 채널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되게 질문 많이 저도 주변에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회사가 알지 않아요? 겸업 금지 있는데 걸리면 잘리는 거 아니에요? 막 어떻게 하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되게 많이 물어요, 저도.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이거 알려고 하면 들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전수조사하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건강보험료 아니면 국민연금 아니면 뭐 소득금액 증명원 이런 거 3가지 루트 정도로 회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건강보험료인데 급여에 따라서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업자를 내면 사업소득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럼 이제 5월에 종합소득세라는 걸 신고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게 어느 정도 상한까지는 지금까지는 3,400이었는데 근데 7월부터 2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내가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이상의 어떤 다른 무언가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러면 건강보험료가 바뀌거든요. 월소득보험료라고 해서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해요. 근데 그 고지서가 다행히 회사로는 안 가고 이제 집으로 오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사가 알 수도 있지만 근데 또 이제 이렇게 해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회사 몰래 꽁꽁이 다른 사업하지? 라고 말했을 때 그 근로 외의 소득 2천만 원이 그 꼭 사업소득이 아니어도 돼요. 뭐 배당소득, 뭐 이자 소득 아니면 뭐 부동산 임대 소득 그러니까 근로만 아닌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여기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부동산 임대업해서 나 소득이 더 있는데요. 라고 말하면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그걸 내놔라고 하는 거는 개인정보의 네. 월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둘러댈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사업자를 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우선해서 국민연금을 내요. 9%를.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사업자를 냈는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직원을 채용했어요. 그러면 저도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저도 직원으로서 국민연금에 또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 개니까 이러면은 그 받는 급여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비율을 또 조정해요. 그럼 기존 회사에서는 원래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떼고 있다가 여기 하나 더 생겨가지고 다음 달부터 9만 원만 떼도 돼.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줘요. 얘 9만 원만 떼면 돼. 라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때 회사는. 그쵸. 근데 이것도 어쨌든 제가 누군가를 채용해야 이제 그런 일이 생기니까 채용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하면 알 수가 없다. 회사는. 아니면 프리랜서로 고용을 하게 되면 네, 그렇죠. 알 수 솔직히 없죠,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와라 라고 하면 이제 그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했던 내역을 상세히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뭐 근로소득 얼마, 사업소득 얼마, 뭐 얼마 이렇게 그거에는 이제 나오죠. 그걸 떼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가만히 있는 직원한테도 소득금액 증명원 떼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죠. 최근에 이제 안사실인데 그 직원의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거기서 이제 직원 이름을 쳐서 이 사람의 사업자를 조회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름이 특이하면 걸릴 수 있겠죠. 이름이 똑같으면 사업자로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사실 알 수는 없고 사실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얘 한번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또 알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근데 공무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 공무원은 그죠. 네, 왜냐면 바로 그냥 이건 얄짤 없으니까. 맞아요. 그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사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자기가 소문나서 떠들어서 아는 경우가 훨씬 아니면 뭐 자기 사수 옆에 있는데 갑자기 맞아요. 이상한 거 켜놓고 막 맞아요, 일하고 맞아요. 있거나 그럼 100% 걸리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만약에 내가 1월 달에 사업자를 냈다 그러면은 솔직히 1년 6개월 이상은 안 걸려요. 그 내년에 그거 소득을 신고하니까. 그리고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7월 달쯤에 또 의료보험하고 국민연금이 바뀌니까. 소급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때 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잘 되면 그때 그냥 과감히 퇴사하는 거고 네. 뭐 좀 미비하다 그러면 당연히 안 걸릴 테고 조용히 다니는 거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주부세요. 아, 네. 그리고 아이가 둘이 있고 육아도 하고 계세요. 네. 주부들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돈덕후님이 추천할 수 있는 재택 부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요거 되게 많이 진짜 하라고 주변에도 하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자유롭고 자기가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온라인이요? 네, 온라인 셀러를. 그리고 뭐 리스크 없고 처음에 저처럼 위탁처럼 시작하면 위탁 판매로 시작하면 그래서 그냥 주변에 애기 엄마들한테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뭔가 거창한 것 같고 네. 되게 힘든 것 같고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사무실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은 댁에서 하시는 건데 사입한 물건들은 어디다가 두세요? 그래서 방 하나가 완전 난장판입니다. 먼지 쌓이고 막. 네네. 자, 그러면은 현재 어떤 플랫폼, 아까 스스하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사실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사실 트래픽 차이도 조금 차이가 있고 좀 검색 알고리즘도 좀 다르고 네네. 한데 어떤 판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스마트 스토어가 거의 메인이고요. 메인? 쿠팡은 이제 트래픽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는 올려둬도 팔린대요. 제가 이제 사입한 거 위주로만 네. 올렸는데 진짜 약간 신경 안 써도 팔리더라고요. 쿠팡은 진짜 트래픽이 많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메인은 스마트 스토어로 하고 스마트 스토어는 뭐 키워드 같은 거 많이 발굴하고 그 다음에 SEO는 당연히 맞춰서 등록해야 되고 그 많은 분들이 네. SEO가 뭔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네. 대표님 입으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SEO가 뭐죠? SEO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상위 노출하게 네이버가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검색 엔진에 상위로 노출을 시켜줘야 판매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제 상위로 노출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라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네이버 SEO 가이드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거라서 뭐 썸네일은 어떻게 해라, 뭐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을 해라, 뭐는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다 세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SEO라고 하죠. 예, 이름하여 검색 최적화. 아 맞죠. 그쵸, 네, 맞죠, 검색 맞죠. 최적화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네. 네, 탁 판매나 이런 거 할 때도 같은 물건을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게 포장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파는 걸 조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워낙 위탁 판매는 경쟁이 심하니까 같은 상품 똑같이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상품을 동일하게 파는 게 아니라 뭐 도매국에 가져와서도 그걸 다르게 판매하거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하려고 합니다. 내 물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재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물건 중에서 수많은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싱을 해서 픽을 하는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 나도 돈덕후님처럼 이제 위탁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수많은 도매 사이트와 수많은 상품들에서 일단 질려버려요. 뭐부터 해야 될지. 네네.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소싱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의. 저는 네. 일단 뭔가 관심이 있어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어쨌든 지금 돌이켜보니까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성공하는 비결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관심이 있어야 그걸 꾸준히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일단 메인은 그 출산 육아 쪽이거든요. 출산 육아. 애들을 둘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을 통해서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뭐 엄마 요즘 이거 사줘 그러면 그래? 이게 왜 요새 유행이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 가보면 애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뭐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애기 엄마들이 요새 이제 맘카페 같은 거를 제가 또 활동할 거 아니에요, 애기 엄마니까. 네네. 그럼 이제 애기 엄마들이 뭐 이거 어쩌테더라 저쩌테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그런 데서 또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서 주변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게 있으시면 뭐 나는 캠핑을 좋아해 그럼 이제 캠핑 용품부터, 나는 뭐 스포츠를 좋아해 그럼 그런 쪽 관련부터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거부터 일단 사람들이 뭐 많이 찾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네이버 데이터랩 같은데 이제 보면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새 뭐 많이 찾는지, 그걸 뭐라고 검색하는지, 이런 키워드를 찾고, 그런 게 있나 이제 도매 사이트들에서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물론 그게 처음에 이제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합니다. 약간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의 코카콜라 소싱법이네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괜찮게 히트 쳤었던 과거형이에요. 네, 네. 히트 쳤었던 왜냐면 지금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긴 어려우니까 네. 히트 쳤었던 제품 하나만 소개시킬 수 있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아실 건데요. 괜찮아요. 예. 저희 딸이 초딩이라고 했잖아요. 예. 초딩 귀엽다. 그 슬라임하고 말랑이를 겁나 해요. 아마 그래서 이제 슬라임하고 말랑이도 종류가 시중에 엄청 많거든요. 근데 뭐 딸내미가 맨날 얘기해요. 엄마 나 무슨 슬라임 사줘. 엄마 나 뭐 무슨 묵존 슬라임 사줘. 엄마 나 무슨 오로라 슬라임 사줘. 지금도 엄청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은. 네, 그죠. 네. 엄마 나 인어가루를 사줘. 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카롱 슬라임이라고 이렇게 마카롱 딱 별거 아닌데 그냥 슬라임인데 마카롱 통에 생겼고 색깔이 알록달록 생긴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달래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제 쿠팡에서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뭐 7,000원인가 8,000원 이 정도에 팔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업체의 다른 제품 때문에 애기를 하나 사주고 뒤를 열어봤어요. 그러면 뒤에 이제 제조원 뭐 판매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조원이 마침 보니까 수입처가 제가 이전에 다른 것 때문에 소싱했던 수입처더라고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장님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한 50개였나? 한 박스 그렇게밖에 안 파시는데 뭐 얼마시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박스만 사서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이슈 때문에 그만 팔긴 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출산 육아 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인증 받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이게 그래서 사실 수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나 수입 단계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게 제품을 수입하려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인증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게 터질이라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국내에 그런 인증받은 업체들 것만 거의 인증받은 업체 거를 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점점 더 성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마카롱 슬라임은 매출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마카롱 슬라임은 제가 그 한 박스 정도밖에 안 팔아가지고 사실은 50개였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마진율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마진 한 35%뭐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에 팔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그래도 한 40, 50만 원 그냥 생활의 아이디어로 돼갖고 된 거네요. 네.
역시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처럼 이렇게 생활에 관심이 가고 주변에 관심이 가고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소싱하게 되면은 사실 실패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대표님도 실패해 보신 상품 있으시죠? 많죠. 맞죠? 근데 그때 실패했던 상품을 정했던 소싱법은 어떤 거였어요? 감인가요? 감도 그렇고요. 예. 근데 감도 맞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약간 예. 감도 이제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제일 안 팔리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돈 된다니까 한번 해보라고 아, 이제. 우르르. 네네네네. 아. 그럼 이제 순식간에 갑자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안에서 제가 뭐 특별한 뭐가 없으면은 팔릴 수 없잖아요. 그 대표님은 그러면 그 약간 이런 거겠어요? 남들이 다 파는 상품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조금 덜 팔고 있지만 관심이 그래도 더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많이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수요가 있어야 그래도 뭐가 팔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예. 일단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그런 것들은 또 팔려고 노력은 해요. 시도는 해요. 근데 이제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사입을까지 가지 아직까지는 않는 않고 거죠. 이제 처음에 이제 한번 해보고 이제 인기 많다니까 한번 해보고 이게 이제 많이 팔리네 그럼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하려고 하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손해는 아니겠어요? 뭐 내가 그렇죠. 상품을 네, 올려놓고 이미지 조금 네, 변형해놓고 네. 하는 정도의 수고지만 이게 다 공부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사입까지 가는 거면은 진짜 100% 확신이 돼갖고 가는 거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면 이제 그때 가죠.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그래도 한 두세 개, 서너 개는 그래도 꾸준히 나갈 것 같다. 팔리고 있다. 한 달 이상, 두 달 이상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근데 대표님 사입과 위탁 비율이 좀 궁금해요. 지금은 한 5대5 되는 것 같아요. 오, 네. 많이 사입하시네요. 네. 와, 처음부터 그러진 않으셨죠? 네. 처음엔 100% 이타. 100% 위탁? 도매국에서. 남들 다 거기서 한다니까.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대표님, 그게 있잖아요. 처음부터 위탁으로 상품 막 올려서 안 되시는 분들도 진짜 많잖아요. 네.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좀 그래도 한두 개 정도 팔리는 재미를 느껴볼까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그렇게 한다는데 도매국에서 어떻게 가져와서 파냐. 너무 힘들어요. 도매국이 저기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비싸던데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려고 이제 저 나름대로 고안하고 생각하는 방식은 제가 샘플 한번 가져왔어요. 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도매국에서 샀거든요. IM 캐터스 파우치입니다. 약간 불투명, 반투명 이런 건데 방수 파우치 같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판다라고 하면 예. 마스크를 넣어서 마스크 파우치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 뭐 학용품 같은 거 넣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약간 방수 재질이니까 이제 어린이집 애들 보내니까 거기다 수건 같은 거 어린이집 수건 파우치 이거 보내게 돼 있거든요. 얘를 이제 각자 쓰라고 수건을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젖으면은 여기다 담아서 보내줘요 선생님이. 그런 걸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뭐 용도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얘가.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용도나 어떤 특정한 가치나 아니면 이걸 쓸 수 있는 누군가를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얘를 파는 거죠. 그냥 얘가 파우치가 아니라 뭐 마스크 파우치, 어린이집 수건 파우치, 뭐 학용품 파우치 이렇게 뭔가 다른 이름을 지어가지고 팔아주는 거예요 얘를. 그러면은 얘는 제가 500원에 샀거든요. 500원 안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개 사면서. 근데 무슨 뭐 마스크 파우치 이런 건 2,500원, 뭐 2,000원 이렇게 팔리고 있고 네이버에서는 어린이집 파우치 이런 건 이제 어린이 들어가면 좀 더 비싸게 팔려요. 그래서 뭐 3,000원, 뭐 2,500원, 3,000원, 3,500원 뭐 이렇게 팔리고 있고 그렇게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리려고 합니다. 약간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붙였으니 너는 그 가치를 네네 맞아요. 해라. 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 어떤 실수를 가장 많이 하길래 그런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을까요? 긁어서 이제 그대로 붙이면 너와 나와 모두가 다 경쟁을 하는 거죠. 500원에 450원, 430원, 420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자, 이렇게 팔았던 우리 돈덕후님이 자 매출과 마진율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메인몰이 있고 세컨몰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 이제 100% 위탁하고 있는 건데 다 합쳐서. 그거 다 합쳐서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마진율은? 마진은 수수료 이런 거 다 떼고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할애하는 시간은 얼마 정도 돼요? 할애는 그래도 꽤 하는 것 같아요. 애들 보내고 한 6, 7시간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야, 7시간 일하고 400만 원 이상 벌면은 저는 정말로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와, 저도. 진짜 상품 기수는 몇 개 정도 올리셔서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시는 걸까요? 메인몰이 한 1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180개에서 그러면은 그래도 내가 뚜렷이 기억에 남는 상품들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판매량이 그래도 베스트셀러나 계속 꾸준히 나가는 스테디셀러 이런 거는 한 10개 남짓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봐.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공들여서 올린 상품이 안 팔릴 수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안 팔리면 실망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멀어지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170개까지 올렸는데 하나도 안 팔렸어. 근데 170 하나부터 팔리기 시작했어. 네. 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양적 팽창은 질적 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처음에 그렇습니다. 올렸던 1번 상품보다 171번째 상품이 훨씬 더 질이 좋을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저는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적극 공감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고 어느 순간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실력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 내가 올린 상품이 너무 안 팔린다 할 경우에는 다양한 가설을 세워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그거를 또 반영을 해 나가면서 좀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2천만 원 매출을 달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제가 2020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처음에 매출은 얼마나 나왔었어요? 첫 달은 한 뭐 10만 원, 20만 원 그랬던 것 같아요. 20에서 50 사이.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까 기울기가 낮지만은 점점 기울기 높아지면서 올라간 거네요. 네네. 근데 저는 좀 처음에 약간 좀 성장이 좀 빨랐던 것 같고 오. 처음에 이제 진짜 기대가 없이 시작했거든요. 이게 되나? 나도 물건을 팔 수 있다고? 그래서 시작해서 뭐 10만 원, 20만 원 되는 것도 되게 신기가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니까 갑자기 막 100만 원이 되고 매출이 그 다음 달에 막 300만 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나서 이제 막 급속도로 성장하다가 이게 또 어느 순간 되니까 정체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1,500만 원, 2천만 원 사이로 이제 조금 정체기가 작년부터 시작된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돈덕후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초반에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분명히 그 처음에 내가 이렇게 운이 좋거나 혹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효자 상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거 되게 진짜 아이러니한데요. 키워드라는 걸 처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걸 처음 켜가지고 키워드 그 출산육아 카테고리에서 제일 경쟁 강도가 낮은 순으로 하니까 나온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캐보드인가? 이랬어요. 그게 뭐예요? 캐보드? 캐리어 달린 킥보드. 아, 그래서 캐보드 그라는 게 처음 있더라고요. 들어본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가지고 그 벌써 2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구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어떤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다가 전화를 했죠. 그래서 이거 팔고 싶은데 주실 수 있나요? 했더니 그분이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걸 하시는 다른 분 연락처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그분도 어디서 수입하셨나 봐요. 그 브랜드만 거기서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연락처를. 그래서 연락을 해서 하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건 안 팔고요. 다른 거 수입하는 거 있는데 팔아보실래요? 라면서 리스트를 보내주셨어요. 오. 그분이 진짜 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엑셀에 한 10대 개의 상품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진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였냐면 이렇게 한 가로 세로 한 15cm 되는 상자에 몰랑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말랑이 같은 게 조그마한 말랑인데 이렇게 캐릭터가 있고 뭐 이렇게 소꿉놀이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는 패키지 아이들 뭐 이거 구성이었어요. 손 이거 발달하는 뭐 이런 건가? 완구예요 그냥 말랑이.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마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적어뒀던 키워드 뭐 검색수 이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뭐 할 일이 있어가지고 리뷰할 일이 있어서 봤더니 월 조회수가 한 500건, 600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파는 사람이 저 혼자였던 거예요. 대박. 600건을 그냥 다 쓸어갔네. 그냥 아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하루에 하나씩 주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냥 조용히 저 혼자 계속 팔다가 나 이러다 부자 되겠는데 막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전화 드리니까 발주 넣으니까 품절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이게 참 뜻이 있는 길에 길이 있다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아이템 스카우트를 열어서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에서 경쟁 강도 가장 낮은 순으로 해갖고 갖고 온 키워드를 전화를 하고 또 통해서 리스트를 받았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마진율 갖고 와서 올렸는데
우체조차에서 그렇게 됐어요. 역시 대한민국에서 나만 파네 이러면서. 네네. 와. 그래서 이제 저는 초보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노려보라고 해요. 그냥 조금 키워드여도 검색수 작아도 그래도 이제 시중에 안 풀려 있으면 나랑 몇 명만 팔고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예, 요약을 하자면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경쟁 강도 낮은 것보다는 그 검색량 자체도 적어서 경쟁 강도가 정말 낮은 그런 상품들을 한번 해보는 게 네. 초보분들한테는 맞아요. 예, 자기 마진을 가져가면서 많이 팔리진 않지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준다. 맞아요. 이거네요. 그리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사이클을 등록해서 맞아요. 팔리고 뭐 CS도 해보고 뭐 이렇게. 실력도 늘어나고. 네네. 오, 완전 꿀팁이고 완전 큰 노하우인데요. 아 그래요? 네. 네. 나밖에 팔지 않지만 검색량도 적어서 아무한테도 안 걸리게. 네네, 아무한테도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돈덕후님은 도매국에서 상품을 가져옵니다. 많이 주로 거기서 가져오시나요? 아니요. 이제는 다양화됐겠죠. 네, 다양화 많이 됐고요. 네. 그래서 도매국도 지금도 근데 여전히 좀 이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각자의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내가 뭐 인테리어를 한다, 인테리어 소품 관련된 카테고리, 뭐 소품몰, 무슨 몰,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 전문몰들도 많이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산육아 쪽이니까 이쪽 관련된 전문몰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패브릭만 하는 곳, 뭐 완구만 하는 곳, 뭐 교구만 하는 곳, 뭐 이런 식으로 전문몰들 많이 해서 소싱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손품만 팔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이트들이잖아요. 네. 그쵸? 앉은 자리에서 한 3-4시간만 찾아도 네네. 올리는 거 제외하고 찾는 것만 네네. 했을 때. 근데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상품을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올려놓으면 나랑 유사한 상품이 되게 많네. 네. 그래서 사실 브랜딩된 제품은 그게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브랜딩 되지 않은 이런 제품들 제가 뭐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층간소음 슬리퍼라고 이렇게 쿠션 두툼한 두꺼운 슬리퍼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층간소음 슬리퍼인데 그게 이제 쿠션이 좋고 이러니까 이걸 다른 사람이 쓰면 활용도가 좋겠는데 해서 뭐 실제로도 뭐 교사 슬리퍼 아니면 뭐 간호사 슬리퍼 뭐 어린이집 선생님 슬리퍼도 네,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무릎 약하니까 뭐 산후 슬리퍼 뭐 이런 식으로 임산부 슬리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판매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많이 팔고 계시고 그런 식으로. 네. 결국에 돈더프님이 이제 초보분들한테 요청하시는 게 창의력이네요. 결국엔 크리에이티브한 거. 네, 조금 그런가요? 네. 맞죠. 네. 지금 잘 하시는 셀러분들의 요건을 다 갖추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키워드를 분석하는데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에서 경쟁 강도를 정렬해서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 좀 대표님만의 그 키워드 찾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시중에 나와 있는 툴들은 거의 다 쓰고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든 아니면 네이버 데이터 랩이든 아니면 그 광고의 키워드 도구 뭐 이런 것도 많이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새 어떤 게 유행하나. 그래서 실제로 저는 애들 만화 채널도 많이 봐요. 만화 채널 보면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새 이런 거 광고하는구나. 이런 거 애들한테 인기가 많구나. 대박. 어떻게 나랑 똑같냐? 아 그래요? 네. 그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키워드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은 약간 이건 꿀팁인데 예. 저는 약간 그런 옷 하나 아니면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뭐 이렇게 바꿔지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펜이면 아이펜도 되지만 어이펜도 되고 오렌지면 오렌지 아이도 되지만 어이도 뭐 이런 옷 하나 아니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꼭 그 단어로 치지 않지만 뭔가 이렇게 틀리게 치는 것들 그렇죠. 뭐 외래어를 바꾸면서 오는 것도 뭐 이런 것도 키워드에 좀 많이 활용하고요. 야, 사람들의 실수까지도 나의 매출로 절대 놓치지 않겠어. 이런. 사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게 좀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은 또 거기서 나오는 매출도 쏠쏠하잖아요. 네, 있어요, 가끔. 현재 대표님은 키워드 외에 광고 같은 건 활용을 하시나요? 네, 그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일단 돌리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50원이 최저 단가잖아요. 예. 그래서 50원은 거의 다 붙여놓고 막 무리하게 빠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붙여놓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광고 관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조금 쓰잘데기 없이 돈 나가는 키워드들, 그 제외 키워드라고 아마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이제 활용하고 제가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한 몇 달 전에 한 5,000원이 빠져나갔는데
이 키워드가 일주일 동안 클릭된 횟수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된 횟수를 그 제외 키워드 가면 어떤 키워드에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확인이 되잖아요. 이걸 다 합쳐도 한 1,000원밖에 안 되는데 5,000원이 나갔길래 어디서 4,000원이 나간 거지? 궁금해가지고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광고 캠페인 만들고 할 때 거기서 그 노출되는 마케팅 채널이라고 하나? 이거를 제외를 몇 개 설정 안 해놓고 그냥 다 해놨더라고요. 왜냐면 나의 고객은 어디서든 올 수 있으니까 이 고객이 뭐 카페에 들렀다가도 올 수 있고 뭐 네이버 웹툰을 보다가도 내 거 클릭할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다 열어놨는데 그런 데서 이제 쓸데기 없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스포츠 뉴스였나? 뭐 이런 데서 한 3,000원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 부정클릭은 아니겠죠. 오클릭이었겠죠. 이렇게 보다가 잘못해서 제 걸 눌렀다던가. 그래서 이제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그런 걸 조금 더 만지려고 요새 하고 있습니다. 쓸데기 없이 나가는 거는 빼려고. 결국에는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하지만 또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네. 선택과 집중을 좀 하는 거네요. 네, 잘 되는 쪽에는 조금 더 단가를 높여주거나, 네. 일일 그 예산을 좀 더 높여주거나. 네네. 하고. 시즌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어주려고 가격을 조금 높이 해놓고. 네. 그 매출액 대비 광고비는 어느 정도 사용하세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30만 원, 한 1점 몇 프로 정도 쓰시는 거네요, 거의. 그런 거죠. 매출 대비로 네. 하면은 1.5% 정도.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진짜 저렴하게 아, 네.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안 되는 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가는데 광고 대비 효율 안 좋다 그럼 그냥 끄기도 해요.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내 제품이면 더 쓰고 더 마케팅 하겠지만 제가 이제 위탁이나 다른 제품 판매하니까 유통만 하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올인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광고비가 많이 지출되면 그건 그냥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할 때 초보자들이 이제 키워드 외에 뭔가 이런 마케팅을 한다 했을 때 가장 쉽게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50원 다 깔아놔야 되고 제외 키워드 좀 설정 많이 해줘야 네. 되고 그거 제외 키워드만 하셔도 조금 많이 관리하실 수 있고 자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은 위탁으로 상품을 생산해 갖고 상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판매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자기는 네. 그냥 납품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이 상품을 생산했을 때는 뭐 지재권을 처음에 알아보고 했겠죠. 그러다가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법적으로 뭔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동일하게 생산하고 네. 법적으로 보호를 받았을 경우에는 네. 대표님도 알게 모르게 이 상품을 그럴 수 끌어다가 판매하다가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내용 증명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내용 증명은 안 받아봤는데 언제든 닥칠 위기라고 생각하고 좀 공부를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거 소명 요청은 몇 번 받은 적 있어요. 네이버에서 상표권 이거 걸렸다. 소명해라. 이런 거는 몇 번 자체 받은 적 모니터링? 있어요. 네, 자체 모니터링. 이런 거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뭐 매일매일 키프스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거죠. 네. 일단 소싱할 때 일단 최대한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보고 걸리면 이제 소명해야죠. 근데 일단 그나마 뭐 네이버에서 이제 소명하라고 하면 다행인데 제가 이제 확인해보고 걸렸으면 죄송하다고 상품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 증명 받으면은 아직 안 받아봤지만 그 알아보니까 어쨌든 그냥 그것도 그 내용 증명 상에서 진짜 그 소유권자가 이거 침해했으니까 내려라라고 하면 깔끔한데 이제 뭔가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제 복잡해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고의성이 되게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래서 고의성이 없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뭐 증빙 같은 거를 조금 준비하던지 아니면 이걸 많이 팔았으면 이제 그 비례해서 또 배상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팔았으면 어쩌면 합의금이 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좀 견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네. 내가 처음에 이 상품을 올릴 때 키프리스 검색했을 때 당연히 없을 때는 뭐 키프리스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권 뭐 이런 거 다 조회해봐서 없으면은 올려도 되는데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한테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올린 그렇죠, 사람들한테 자, 뭐 온라인 모든 셀러들 뭐 보세요. 제가 지금 상표권 등록하니까 다 내리세요라고 전체 공지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좀 가끔씩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 상품의 대형 키워드가 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대형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키워드를 눌러봤는데 유난히 경쟁력가 낮아. 아, 네, 그렇죠. 네, 그럼 의심해야지. 그러면 느낌이 싸하잖아요. 네네네. 도대체 이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인데 왜 이게 경쟁력이 낮지? 맞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봐라. 맞아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자, 위탁 상품이 내가 이제 주문을 이제 받으면 나도 구매를 해서 보내주는 건데 네. 이런 거 반품이나 불량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 제품 자체의 불량이면 저도 이제 그 유통사에다가 도매처에다가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거의 그냥 잘 반품해 주시거나 뭐 교환해 주시거나 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좀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고객이 너무 우긴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 자체의 불량이 아닌데 제가 이걸 또 도매처에다가 막 이렇게 하기가 저도 미안한 상황이 있으면 그냥 제가 씁니다. 하나면 그냥 제가 쓰던지 아니면 제가 좀 출산휴가 쪽 하니까 저희 아들, 딸 주던지 뭐 가게에 보탬이 되게 그냥 씁니다. 이게 내가 사입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 B2B 업체는 내가 수많은 고객 중에 B2B 중에 하나일 거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나요? 잘 되는 곳 위주로 하려고 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곳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은 걸리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주문이 들어왔어. 근데 품절되는 경우도 덜어 있잖아요. 네. 엄청 많죠. 네, 맞아요. 그래서 살비율이 높아가는 거죠. 점점. 맞아요. 뭔가 이렇게 찔린 느낌이야. 네, 맞아요. 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하시는 분들 혹은 수입하시는 분들도 대량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트래픽이 터져버리게 되면 맞아요. 물량이 늘 없더라고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사입을 진행하시는 거구나. 상품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상품을 팔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아킬레스건?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거를 그냥 파우치라고 팔지 않고 어린이집 파우치, 층간소음 그 슬리퍼로 나온 거를 나는 뭐 간호사 아니면은 뭐 임산부 슬리퍼 이렇게 판다듯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포인트라고 보는데 이제 고객이 이제 그거 이제 돼갖고 유입이 됐어요. 네. 그러면 상품 상세 페이지를 보고 네. 구매 전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 상패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세요? 네. 사실 뭐 어떤 거는 그냥 브랜드 제품은 저 브랜드 제품도 팔긴 하거든요. 네. 그냥 갖다 쓰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없이 제가 뭔가를 다시 꾸며야 되는 상황이면 샘플을 하나 삽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공감되는 걸 많이 그 안에 넣으려고 해요. 상세 페이지 안에. 그래서 이제 딱 들어왔을 때 문제가 그게 공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결책이 공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이 맞아 나도 애 키우는데 이런 상황에 이게 이렇지? 이런 상황이 공감될 수도 있고 이제 제가 그쪽 카테고리를 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맞아 그랬지 그래서 이제 좀 더 읽어서 뭔가 이렇게 맞아 나도 그랬어 이런 의미로 구매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딸도 약간 모델로 이렇게 노출시키고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한번 주고서 쓰라고 하고 뭐 걔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활용하고 상세 페이지에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름팀 방지를 만약에 판다고 쳐요. 네. 뭐 프라이팬에 네. 여러분 누구나 다들 얼굴에 기름 켜본 경험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뭐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런 네. 건데 이제 조금 더 그런 거는 조금 범위가 넓다면 이거는 이거 애 엄마여야지 아는 거 있잖아요. 공감대인데 진짜 이거 애 찐이다. 엄마여야지 맞아. 아는 거 애 잠잘 때 이렇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상. 그러면 이제 맞아 우리 애도 잘 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제 상세 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교집합을 더 줄여버리는 거네요. 필터를 걸어서. 약간 네 그런 거죠. 오. 그리고 이제 제 또래의 아들 가지신 분들은 그 장난감이나 그 교구나 뭐 이런 제품을 얘가 어떻게 쓰고 얘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거에 대해서 엄마 이거 뭐 이상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도 그냥 가감없이 좀 노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이 또래 자녀가 이걸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좀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애들이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약간 이상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품의 결함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그냥 하나의 웃음 포인트로 그냥 활용하고 공감에 조금 더 많이 집중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잘 파는 셀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네. 잘 파는 셀러들은 확실히 공감 능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렇게 좀 소비자들이 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네. 문제 있었었는데 근데 네. 그 문제점인지 인식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큰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상패를 나도 모르게 끝까지 다 보게 돼. 네. 나도 모르게 네. 장바구니 읽고 결제를 하게 돼. 네.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포토샵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세요? 이거 하면서 배웠어요. 진짜 하나도 몰랐는데, 네.
오. 하면서 그냥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 정도만 합니다. 포토샵을 제작을 많이 하세요. 포토샵으로 상패를. 근데 그거 말고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뭐 눕기 따는 거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음. 그거는 리무브 비지 그 사이트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리무브 비지에서 눕기를 따도 이게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네, 네. 뭔가 이렇게 조금 약간 이게 좀 가운데 맞으면 좋겠고 이건 네. 좀 밝게 했으면 좋겠고 모를 수 있잖아요. 디테일이. 걔네가 AI로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완벽하지 않은데 그걸 좀 수정하려면 그 포토샵의 웹 버전이 있는데 좀 오. 가볍게 나왔어요. 한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음. 이제 거기 있는 걸 뭐 밝게 할 수 있고 pixel.com이라고 있거든요. 픽스.com. pixel.com. 네, 가면은 이제 거기 포토샵은 완전 똑같이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죠. 밝기 좀 조절하고 뭐 위치 조금 바꾸고 크기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누구나 쉽게 네, 이용할 네. 수 있나 봐요. 네. 오. 그런 걸로 이제 썸네일은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포토샵 못했을 때 이제 좀 이용했던 거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아마 미리 캔버스 대부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미리 캔버스 미리 캔버스. 공짜니까. 네, 아직 공짜니까 네. 그거 이제 많이 쓰시고 아니면은 미리 캔버스도 못한다 그러면 저 처음에 했던 방식인데 사진글.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나쁘지 같아요. 않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음. 그 혹시 GIF도 활용하셨나요? 아, 네, GIF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GIF는 EGGIF 그 사이트. 아, 네. 또 사이트. 주변에 많은 도움을 네, 도움 받아야 됩니다. 네. 예전에 망고보드가 진짜 확실히 더 좋았는데 음. 이제는 미리 캔버스 무료인데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2년 전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자본금 얼마 정도 갖고 시작해서 2천까지 매출을 이루시게 되었을까요? 자본금이라고 할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사업자 통장 만들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니까 뭐 조금 돈 내야 되더라고요. 1월에 제가 10월 말쯤에 사업자 냈는데 1월 되니까 뭐 내라고 한 나오더라고요. 4만 원 정도 네네. 되나요? 그거 4만, 내고 5천 원. 네. 그 다음에 뭐 사업자 통장 만들려고 했더니 5천 원 넣어야 된대요. 음. 통장 안에. 그래서 뭐 그런 뭐 약간 아주 그냥 그 정도고. 자, 4만 5천 원 갖고 창업했습니다. 네. 와, 이게 카드로도 되니까. 네, 카드로 되니까. 또 스마트 스토어는 또 정산도 정산율이 빠르고. 네, 빠르니까. 맞아요. 진짜 얼마 없이도 한번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회사라는 게 하루 8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인생의 3분의 1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업 시작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느껴진 변화가 있으세요?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 관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 이게 될까? 이런 거였으면 요새는 될 거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조금 생각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도 난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약간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좀 올라가신 거랑 본인의 포텐셜을 좀 더 믿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약간 모르겠어요. 지금도 끝은 안 보이는 어둠의 터널이긴 한데 보는 게 진짜 시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사업을 하면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는 진짜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학교 다닐 때도 평범했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평범하고 했는데 이 씬에 오면서 저도 그런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 나는 분명히 10년 뒤에 잘 살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난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자꾸 그렇게 자기 암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 사업이 되게 매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긴 하죠. 네, 네. 힘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만큼 초반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점 있으셨죠? 네, 어려운 점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어려워요. 뭐가 일단 뭐, 네. 가장 뭐 위탁 판매하면 제일 힘든 거는 뭐 그런 거죠. 경쟁하는 거. 온라인 시장도 많이 또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 경쟁이죠. 네, 이제 경쟁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뭐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표님이 하시는 그 스토어 운영하는 톤앤 매너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대표님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싸운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독점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이렇게 상품명을 짓는 거라든가 상패에 쓰는 말이라든가 그 책 중에 피터 틸이라는 그 페이팔 창업자가 쓴 것 중에 제로 투 원이라고 있는데 네. 아시죠? 네. 완전 경쟁 그 제로 시장보다 네. 내가 1이 된 네, 데는 네. 확실히 더 고마질 수 있다. 네. 사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우리들끼리 어떻게 음.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기서 좀 다르게 보이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좀 드네요. 저도 이제 저만의 제품 이런 거 갖고 싶다는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브랜딩 그래요? 하고 싶다, 이제 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어린이 쪽에서 네, 그쪽이겠죠. 지금까지 그거 했으니까. 재밌어요. 되게. 그럴 것 같아요. 예, 막 매출액 단위가 달라져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잘하실 것 같고 대표님께서는 육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집안도 많이 살피시고 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아침에 일단 애들 어린이집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한 10시 뭐 이때쯤 이제 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가는 뭐 아침 좀 먹고 이제 하고 하다가 또 뭐 점심 되면 조금 점심 먹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볼일 볼 거 있으면 보고 뭐 은행을 간다든지 뭐 어딜 간다든지 뭔가 일이 이렇게 미팅 있으면 미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시간도 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가 이제 한 3시 반 뭐 이때쯤 오니까 그때 오면 또 애들하고 시간 갖고 신랑 올 준비하면서 저녁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오면은 밥 같이 먹고 저녁 시간 좀 보내고 이제 애들 자고 나면 또 이제 한두 시간 뭐 이렇게 이러면서 하실 거 다 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돈덕후님은 부자가 될 욕심쟁이. 겁니다. 욕심쟁이. 독서도 많이 하세요? 아 못해요. 사실 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아, 제가 그 대표님이 진짜 이렇게 좋은 설명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예전 생각나면서 좀 열정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2년차 되신 대표님 치고 굉장히 내공도 높으시고 사업을 바라보는 안목도 있으신 것 같아서 대단한데 그래도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님 채널은 어떻게 보면 재테크 채널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아직은 이제 첫 번째만 오픈한 거지 어니 생각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사업을 이야기하신 거고 언젠가는 재테크 이야기 하실 거잖아요. 대표님 재테크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주식도 하시고 네, 주식도 하고 부동산은 사실 부동산도 뭐 하시고 내 집 마련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은 너무 지금 규제가 심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택 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그럼 뭐 이렇게 다른 것도 좀 공부해보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있는데. 그걸 다 공유하시는 거네요, 사람들하고. 틈 날 때마다 공유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내공이 무슨 재테크 부동산 전문가 채널이나 아니면 주식 전문가 채널만큼 내공이 깊지는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의 그 재테크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알아가는 방식? 첫 번째로 종잣돈 2천만 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님이 지금 시점에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했던 방식이긴 한데 예. 이제 투자는 해야 되긴 된다는데 좀 돈이 있어야 그걸 굴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단 어디서 그럼 종잣돈을 만들어 오냐. 당장. 왜냐면은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제일 쉬운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 같아요. 만약에 자녀 있으면 자녀들 앞으로 청약 통장 이런 거 만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청약이 만 20세, 18세인가? 넘어야지만 가점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넣어놔봤자 그냥 돈을 통장에 연이율 1점, 시중금리도 안 되는 거기에다 그냥 넣어놓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거 18년 동안 그냥 냅두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우리 아들 청약통장 만들어줬어. 몇 살인데요? 그러면 5살? 막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차라리 그런 걸 털어서 계약으로 할 거면 저는 뭐 주식이든 아무튼 10년 이상 얘가 이걸 계속 그냥 갖고 있을 거니까 그냥 돈으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융통하는 게 좋지 않을까랑 두 번째는 퇴직금도 이제 저 직장 다녔었을 때니까 옛날에는 퇴직금이 이제 그 중간정산? 네, 중간정산이죠,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 연차가 오래되면 연차의 최근 3개월 평균 곱하기 뭐 해당 연수 이렇게 퇴직금을 줬잖아요. 근데 이제 요새는 거의 퇴직연금으로 바뀌어가지고 매월 납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차가 오래된다고 해서 그 퇴직금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헐어서 쓸 수 있으면 근데 헐 수 있는 게 몇 가지 안 되긴 하는데 뭐 내 집 마련이나 맞아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밖에 안 되긴 하죠. 여튼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뭐 내 집 마련 아직 안 했다고 하면 충분히 헐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거네요. 네가 모르고 있는 잠들고 있는 돈을 네, 이용해야 맞아요. 돼. 네, 맞아요. 잠들고 있는 눈먼 돈이 많아 너한테. 맞아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습관과 같은 그런 재테크 방법은 있을까요? 습관과 같은 재테크요? 예, 뭐 적금이나 아니면 꾸준하게 어떤 주식을 모아가거나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네. 뭐 무슨 주식을 지금부터 얼마 모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약간 그렇죠. 섣부른 것 같고 그럼요. 네. 위험하죠. 네. 그냥 그 공부?
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네이버 증권 가서 아, 오늘 환율 얼마지? 뭐 오늘 증시 올랐네? 떨어졌네? 뭐 아니면은 뭐 오늘 뭐 급등 이런 거 하네? 뭐 삼성전자 얼마지? 이런 거 잠깐만 둘러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금 얼마지? 이런 거. 왜냐면 제가 달러를 좀 투자해서 조금 수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씩 제가 뭐 자산이 많진 않지만 조금씩 다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달러 1,300원 넘었잖아요. 네네. 근데 한 1,280원 뭐 이 정도에 판 것 같은데 1,100원대 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요새 엔화가 싸길래 또 엔화를 조금 한 지지난달인가 1,100도 조금 이렇게 사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아 이거 언제 싸지? 그치. 이런 게 그런 조금 거는 이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네네. 내려가는 기준은 계속 내려가고 네, 올라가는 네. 기준은 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 일정 시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오. 그렇게 좋은 쌀 때 방법인 것 같은데요? 관심을 계속 기울이다가 쌀 때 이제 죽는다. 결국에는 상품 소싱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관심에서 시작한다. 아 네. 돈을 벌려면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네.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다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돈 덕후입니다. 그래서. 돈 덕후. 덕질을 돈으로 하는. 덕질을 하시는 우리 또 이렇게. 대표님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어요? 아 오늘 저 처음 인터뷰여가지고 엄청 지금 긴장을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막 술술 나온 것 같아요. 네, 말씀 너무 잘하셔갖고. 그래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막 쪼렙인데 이렇게 어우, 한 채널에 와가지고 대표님, 이렇게 막 그런 떠들 수 생각은- 있어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마세요. 저도 뭐 쪼렙이에요. 더 높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대표님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사업 계획은 일단 지금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제가 이제 제 브랜드 같은 거 좀 갖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브랜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공부해서 자, 오늘 이렇게 돈덕후님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